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무려 영하 16도. 네,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진짜 내년 총선 때 좋은 날 새나라가 출범하는 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또 굉장히 그 핫한 소식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다렸던 그 송영길 구속이 있었죠. 네. 네. 월요일 그 자정 좀 전에 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네. 원래 유창훈 판사가 네. 요 전에 이재명이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하면서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안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술자석에서 하는 얘기. 현직 당 대표는 봐주고 전직 당 대표는 잡아갔냐? 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네. 결정적인 사유가 네. 증거 인멸의 우려예요. 이게 무슨 쪽팔림입니까?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세 가지 사유. 네. 범죄가 중대하거나,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러니까 당 대표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다. 사실 이 정도는 중대범죄인데, 뭐 그렇다 쳐. 증거 인멸에 대해서 이 유창훈 판사가 굉장히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 인물이 뭐랬냐. 요전에 먹사연에 있는 컴퓨터 포맷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 보통 2년에 한번 컴퓨터 포맷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파리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뭐 했어요? 휴대폰 초기화했죠. 이런 게 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보통 컴퓨터는 포맷해서 초기화해서 쓰고 컴퓨터는 포맷하는데 누구나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누구나가 아닌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유창훈 판사가 그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의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무려 800자가 넘는 사유를 써가면서 좀 억지스러운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부담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일가 자금을 수수하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의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 그리고 또한 그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전화 로 수사 대상자들을 회유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부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냥 한 게 아니죠. 네.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렇게 했는데 요전에 800자 네. 보통 그런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런 사유가 네. 800자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치에 닿지 않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려니까 말이 길어졌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죠. 네, 또 그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 위중교사라는 혐의가 분리 기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더 부담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돈을 받았던 그 현재 의원 그 19명에 대한 소환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옛날에 네. 보면은 우리가 고무신 선거니, 네. 막걸리 선거니 그래서 돈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민주국가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네. 하물며 국회의원들이 돈 봉투 받아놓고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당내 잔치다. 내부적으로 자주적으로 하는 것을 왜 검사가 법의 잣대를 갖고 들이대느냐. 이런 논리가 지금 통합니까? 이거 궤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속이 된 그 송영길 지금 구치소에서 그 맛있는 밥을 먹고 있던데 굉장히 태도가 불량스럽습니다. 지금 그 검사가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오라고 소환을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불응하고 안 나가겠다. 이제 검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네. 피의자가 이제 저런 투쟁을 언제 있었냐면 제가 한 4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이구나. 감옥을 살 때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대 저항안이라고 그냥 개기고 꼬장도 피고 이렇게 안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데 네. 이런 게 옛날 40년 전에 옥중 투쟁의 어떤 그런 것을 40년 이후에 아직도 저렇게 한다는 게 정말로 시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송영길의 아내까지 나와서 본인을 그 못 만나게 한다. 변호인 외에는 원래 접견 금지가 지금 내려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접견 금지는 왜 그러느냐?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 판단해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와 말 맞추게 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구속됐을 때는 통상 네. 접견을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해서 모든 국민한테 그렇게 해요.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 수십 년 전에 어떤 구시대적 투쟁을 아직도 진행한다는 건 아직 본인들이 대한민국이 선진화됐고 민주화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과거 회기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과 연관된 그 유동규 대표와 네. 세탁소 주인의 그 실종 미수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어. 그 지금 그 송영길 주변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에게 1억 원을 후원했던 사업가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정근 씨의 남편도 지금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구속하기 좀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이제 이런 사망 사건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지만 이게 우연히 너무 여러 번 비슷한 게 일어나요. 네. 이렇게 잦은 우연은 네. 필연이다 하는 어떤 사회 과학적 성찰이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윤미향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재명이 여러 분 다시 있었죠. 이재명 씨는 굉장히 많고 송영길 전 대표도 또 있어요. 이 대선 때 망치로 이제 머리를 가격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의문의 사망이 또 됐죠. 네, 그다음에 의문의 이 송영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유력한 정치 인사들 주변에 죽음의 기운이 퍼지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다.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측근들의 어떤 극단 선택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도의적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우연히 반복되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고 계속 반복이 되면은 뭐 충분히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정근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고발자로 지금 거론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굉장히 돈봉투 사건에 대한 최초 고발자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죠. 그래서 네. 돈봉투 사건의 고발자도 돌아가셔. 그래서 네. 우리는 이런 것을 뭘로 얘기하냐 미스터리라고 불러요. 네. 이런 미스터리는 우리나라의 SBS의 좋은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앵커가 누구예요? 사회자가 김상중인가? 씨인데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도 가끔 이상한 걸 많이 해가지고 아니 신뢰를 이런 할 데서 수 좀 있는지 이런 거 이 모르겠습니다. 미스터리를 네. 좀 파헤쳐 줘야 안 되겠어요? 네. 이게 뭐 UFO 뭐 이런 것도 이상하지만 이것도 너무 이상해. 왜냐? 너무 권력자 주변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건 미스터리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송영길에 관련된 이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네. 것은 권력자 주변에서 이렇게 미스터리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국민 일반들이 음모론 이런 경우가 막 정치를 휘감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격과 맞지 않는 이런 정치 행태 이런 걸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상중 씨 예. 분발해 주세요. 네.